안녕하세요. 포천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바람도 불지만 아주 그냥 햇살이 너무 따뜻해서요. 이제 좀 비가 들어오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아들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이게 혀 밑에 있는 이제 설소대가 너무 좀 길어서 또 커팅하는 그런 이제 시술을 받으러 갔는데 워낙 이제 이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이라서 참, 약속 잡기 어렵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빨리 약속을 잡아서 이제 다녀왔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느끼는 점은 정말 그냥 조그만 조용한 동네에 그냥 오래된 건물에 있는 그냥 2층에 있는 그냥 그런 소아과였는데 저는 어찌됐든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전문가고 그 분야에 좀 뛰어나다 그러면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유심히 또 관찰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그 소아과 내부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 멀리서까지 이 사람을 찾아오는, 이 의사를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어, 간호사부터 또 그 병원에 또 다양한 게 진료를 보러 오는 아이들이나 그런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여유로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이분이 좀 친근하고 상당히 여유롭고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확고한 노하우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10시부터 11시 반까지 그 사이에 오라 그래서 왜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가냐 그랬더니 가서 보니 저야 뭐 집에서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금방 갔지만 정말 인천 전역에서 또 때로는 아주 그 주변 지역에서 정말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줄줄이 이제 그런 시술을 받으려고 이제 줄을 서서 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얘기 나누시고 또 아이를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모습들이 정말 그 블로그에서 이렇게 후기에 남겨놓은 것처럼 너무나 친근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설명이 군더더기 없이 너무나 정확하고 깔끔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역시 그 분야에서 이렇게 나름 탑을 달리고 노하우를 확실하게 가진 사람들은 정말 쓸데없는 말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바로 또 준비를 해서 정말 뭐 잠깐 사이에 이렇게 커팅을 하고 이제 끝나는 간단한 시술이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피가 멈출 때까지 좀 기다리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렇게 쭉 지켜보고 생각했을 때, 정말, 이런 노하우라는 것들은 결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화려한 시설이나,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걸로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건 비할 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성형외과나 이런 데는 화려해서 또 그런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확 진열하는 게 좋겠지만은 이제 이와 같은 시술 같은 경우는 정말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음식을 먹고 또 말을 하고 이럴 때 혀의 운동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화려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너무나 일상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고추장스럽게 뭐 하고 막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연세를 봤을 때는 거의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눈에 띄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의 그 처음에 그 상태가 어떤지를 일일이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데이터 삼아서 뭐 논문을 쓰거나 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피가 멈췄다고 보여지니까 이제 확인을 하시고 또 몇 가지 주의사항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어, 그런 전문가들과 이렇게 나름의 이제 그분의 고수들을 만났을 때 약간의 이제 짜릿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추측하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 자신에게도 상당히 동기부여를 참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치료 분야도 좀 이렇게 좀 간단 명료하고 깔끔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치료센터에 오는 많은 아이들이 결국은 학령기에 접어들었을 때 사실상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부모나 뭐 친척이나 뭐 치료사나 이런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른들이 알려주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따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뇌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지금 거의 십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정말 그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말을 못해요. 그냥 왜 동작이 어설퍼요. 정말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이에요. 그럼 그 문제들은 결국은 이 뇌에서 지금 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당히 이제 신체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진 아이들은 당연히 어떤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보완적 역할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보완이 되면, 근데 눈에 띄게 드러나는 거는 뇌에 관한 문제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은 치료센터에서 간과하고 있고, 그냥 엄마들이 그냥 와서 쩔쩔매고 그냥 이것만 해주세요 하니까, 그냥 그것만 해주는 선에서 끝나버린다라는 게, 저는 좀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는 또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뀌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과연 치료센터에서, 센터장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자신부터 자기 개발을 하고 교육을 받고 또 그에 맞는 치료사들을 뽑는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금 배웠던 것들이 다 쓸모없다라는 걸 빨리 깨닫고, 저는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짤막하게 카페에다 글을 올렸지만, 지금 작년 4월쯤에 저한테 와서, 어, 원주에서 온 여학생이,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FI 수업을 받으러 와서, 뭐 어느덧 이제 1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남으로 이사까지 와서, 지금 이제 저한테 매주 이렇게 계속 수업을 받으러 오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많이 놀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어머님의 노력이 그다음에 또 그에 맞춰서 아빠와 또 동생들과 또 할머니와 그 주변에 있는 노력이 정말 이 아이가 다시 역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결국은 이 아이가 제대로 인지적인 틀을 갖추면 가족들과의 그런 사는 환경에서부터 점점 능력들이 발휘돼서 학교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내부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기존의 센터들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자꾸 자신들이 그냥 뭔가를 가르친 게 학교 가서 먹히냐 아니면 친구들한테 먹히냐 안 먹히냐 이렇게 안 먹히면 다시 와서 또 가르쳐서 이렇게 가다 보면 과연 이 아이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그런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제가 너무나 정말 안타깝다 생각하고 왜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못하냐라고 제가 계속 지금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저한테 와서 정말 처음에는 너무나 생뚱맞고 엉뚱한 짓도 많이 했고 못 알아듣고 정말 어떻게 이 상태까지 만들었냐 하고 저 자신도 상당히 놀랬고 엄마도 그동안에는 다들 그냥, 내 아이가 지능이 낮아서 그냥 다 이렇게 하고 또 주변에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니까 우리 아이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다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두드린 거였단 말이에요. 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FI 수업을 2년이나 받았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정말 이 언어 치료사이면서 FI를 배우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자신이 언어 치료도 하면서 FI도 하니까 내가 두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요. 그냥 언어 치료사로서 평생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지 치료를 배웠다, FI를 배웠다. 그러면 확실하게 노선을 재야지
죽도 밥도 아니고 엄마한테는 내가 언어치료 베이스면서 인지까지 좋아지게 해줍니다라고 하는 그 사탕 발림에 엄마가 2년을 보냈는데 그 아이가 결국은 너무나 가기 싫어하고 싫어하는 수업이 FIA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도 알게 모르게 제 유튜브를 보고 카페를 봤을 때에는 아니 저렇게 좋다는데 왜 내 아이가 거부 반응이 나오고 그 센터를 간다는 그날에는 애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이렇게 싫어할까라고 이해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 와서 이 아이가 FI에 대해서 다시 재미를 가지고 또 인지적인 능력이 조금씩 향상이 되고 그러면서 집에서 제가 알려준 것들을 엄마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열심히 시켰거든요. 그래서 보니 정말 이 아이가 서서히 학교에서 천덕꾸러기나 이런 걸로 비춰지지 않고 문제아로 비춰지지 않고 그냥 불쌍해서 도움을 청하는 아이가 되지 않고 정말 친구들이 너 많이 변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이 아이가 온주에서 정말 서서히 친구들한테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남으로 이제 가족들이 이사를 온 건데 저는 이사도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 아이가 더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 계속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냥 익숙한 데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권유했고 박수를 쳐서 이사를 왔는데 너무나 학교에서도 초반에 선생님이 난감해했지만 서서히 지켜보니 아마 제 느낌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봤던 지금 50대 후반의 아이라고 평균적으로 봤던 아이들보다는 얘가 뭔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알려줘도 그걸 따라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사실 이제 지금까지 교직에 있거나 뭐 했을 때 봤던 애들보다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제가 봐도 이 지능 지수에서 얘가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엄마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엄마가 정말 잘해줬고, 정말 그래서 이 아이가 서서히 일어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서서히 지금 기회를 주고 있고, 그런 기회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이렇게 복잡한, 이런 5호선과 9호선 아침 출퇴근 시간에 갈아타서 저한테 온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냥 사람들이 휩쓸려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 건데, 엉뚱한 대로 따라갈 수도 있는 건데, 아침에 안전하게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해서 저한테 매주 사다 주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사가지고 들고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저는 엄청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학습적으로는 왜 아직 뭐 잘 되는 거 있느냐? 정말 이 아이의 모습을 2년 가까이 정말 리얼하게 다큐멘터리로 찍었다 그러면 정말 장애아동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저게 어떻게 가능해 하고 입을 쩍쩍 벌렸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저한테 왔었고 엄마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정말 그것들을 제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두고 이렇게 잡아갑시다 했을 때 엄마도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가면서 이 아이하고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생겼고 학교에서 그냥 멍하니 엉뚱한 짓만 하다가 오는 아이가 집에서는 정말 학교의 커리큘럼보다도 더 빡세게 진행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빡세다 그래서 정말 미치도록 막 수백 번을 시킨 건 아니고요. 제가 꼭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 저를 만나기 11년 가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멍한 상태에서 좀 더 내가 더 조직화되어서 발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알려줬고 엄마는 이거밖에 없다 해서 믿었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랑 했었고요. 중간중간 또 아이가 힘들어서 포기한 적도 있었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1년이 지나고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걸 봤을 때 저는 제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것도 많은 곳에서 도대체 파인말은 뭐하냐, 포춘 플러스는 뭐하는 곳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FI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FI를 통해서 상당히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공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제가 일일이 누구는 어땠고 어땠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왔고 더 이상 이 아이랑 이렇게 살아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망가질 것 같아서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절박했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그 가족 각각에 맞게끔 되어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일이 다 제가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거는 나중에 엄마들에게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어떤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합니다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가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정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 1년 가까이 이 아이를 많이 언급했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1년 동안 정말 VTS 365라는 이 프로그램의 베타 버전을 이 아이에게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상당히 적응을 잘해줘서 시지각을 향상시키는 게 정말로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어제도 어머님이 이 아이가 작년 4월쯤에 저를 처음 만나러 왔을 때 그 아이의 그 모습을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원장님 보세요. 이때의 얼굴의 움직임이라든지 이 얼굴에서 이 아이의 눈빛을 보세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거는 정말 부모나 저 아니고는 모를 겁니다. 정말 눈이 흐리멍텅하고 정말 어느 한 곳에 시선을 두지 못해서 정신없이 흔들어대던 그 아이가 이제는 많이 안정을 찾고 있고 정말 시지각이 너무나 많이 좋아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말 글 읽는 것도 어려웠던 아이가 정말 책 한 권 읽는 게 상당히 술술술 읽을 정도로 이렇게 갖춰져야 될 능력들이 지난 12년 가까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고 FI를 한다는 곳에 가서도 제대로 인지 기능이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찾아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막바지에 이도저도 안 되고 정말 돈은 돈대로 다 썼는데 정말 이렇게 가면 내 아이가 너무나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해서 사실 그런 상황에서 다들 저를 많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 저는 조금만 더 장야동을 키우는 특히 지능이 매우 낮은 장야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좀 더 생각을 잘 하셔서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기초부터 다져야 될 때 지금 자꾸 주변에 누군가는 뭐 하더라 해서 쫓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도 그렇게 나아진 거는 나름의 어떤 무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아진 거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막연하게 따라하고 저 아이도 저거 하니까 저거 시켜주세요라고 치료센터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 이렇게 끊겼는데요. 저는 지능이 이렇게 50대, 60대에 있는 아이들은 현재 치료센터에서 해주는 어떤 인지학습 치료나 이런 언어 치료나 이런 걸로 지금 뭔가 아이의 어떤 그런 좀 업그레이드 하거나 점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FI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효과가 있다. 물론 상당히 FI를 잘 배우고 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냥 아무나 때나 가서 자격증 있다고 뭐 하면 되진 않을 거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어느덧 상당히 FI가 많이 인지치료로 인식이 되고 있고 보급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료사들이 그만큼 열정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정말 도부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를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잘한다라고 내가 얘기하면은 엄마들이 믿고 가서 전부 다, 파인마인 잘한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 무조건 믿고 가자 했는데 갔더니 비 깡통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워크숍이라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접하는 그런 경험의 시간이지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마치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나름 정말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니까 FI를 배우러 오는 치료사들이나 센터장들이 왜 나가면 전부 다 전문가처럼 행동을 하냐 이거. 저는 그건 100%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더 많은 책과 이런 노력을 들여서 해야지만이 정말 아이의 지능을 올리는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지만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치료사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따끔하게 조언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엄마들이 FI만 믿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집에서도 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많은 센터장들이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지각이 문제예요. 한국에든 더군다나 이렇게 AI 시대나 핸드폰이나 SNS나 유튜브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경우 상당히 아이들은 빨리 움직이는 것들을 쫓아가느라고 그 순간순간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지각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역동적인 상황에서도 시지각을 정확하게 사용을 해서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탐색 능력이 좋아지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적인 자세에서도 책상에 앉아서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선을 그리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몸을 써가면서도 내가 정확하게 시각적 트래킹, 비주얼 트래킹이 따라가주는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한 번에 같이 통합해서 만든 게 VTS 365라는 거고요. 제가 제목 자체가 365라고 들어가 있는 거는 진짜 365일 매일 해봐라. 그러면 진짜 그 쓰레기 같은 시지각 오크북 가지고 오늘 4장 했어요, 5장 했어요 하는 헛소리보다는 100배는 낫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게 뭔데 다른 치료센터 안 쓰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평균적으로 여기도 저거 해 하고 할 때면 미안하지만 엄마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만큼 인지 기능은 결핍되고 조각나서 정말 엄마가 평균 내보니까 이거 하더라 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때다. 그때는 더 이상 엄마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때가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한국의 치료센터에서 특히 인지치료나 이런 CG각은 너무나 베이스가 없고 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빨리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 근데 시간이 걸린다. 왜? 그동안 치료센터 다니면서 했다는 것들은 진정으로 이 아이에게 하나도 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엄마들은 그동안 해서 이만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고작 해서 그것밖에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고 수없이 많은 지역에서 망가져서 온 아이들이 대표적인 특징들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엄마들이, 아빠들이 고생해서 번 돈과 시간으로 봤을 때 그동안 받았던 치료들은 정말 쓰잘데기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들에게 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생각해봐도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그 짓을 하냐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제가 워크숍이든 제가 슈퍼팀 코칭에서든 이거는 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을 때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것은 버려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사서 연구하고 만들어서 하는 것도 저도 이제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내 아이를 한번 봤을 때 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필요한 그런 인지 능력은 뭘까? 더 고민하게 되고, 그랬을 때 내 아이가 어느 정도 1년, 2년 지나고 조금 더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면 또 아이에게 좀 더 인지적으로 더 뛰어나게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을 해줄까라고 했을 때 저도 제가 만든 것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는 거는 분명히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들었어도 별볼이 없으면 또 버려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시대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계속 진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70년 가까이 된 FI는 계속할 수 있느냐? 이거는 가장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사고력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명료하게 정리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70년이 지나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프로그램을 만든 루벤 포이어스타인 박사에 대해 상당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경외심이죠.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이런 느낌을 정말 이 사람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한국에서 저하고 엘포 옆에 있는 회장님 딱 두 사람뿐이에요. 다른 어느 누구도 저희처럼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렇게 10년 가까이 유럽을 오고 다니면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깨달은 사람은 딱 두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전부 그런 빈깡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한국에서 유튜브에서 FI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한테 있는 아이들 정말 작년에 처음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틀도 없었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예의 바르지 못했던 아이들이 상당히 지금은 그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어떤 잘못된 행동을 바로바로 수정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됐을 때 더 인지 기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사고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태도를 잡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정말 아이의 구석구석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삐딱한 행동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없애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디선가 잡초처럼 또 자라서 문제를 일으킬 거고요. 그 문제 때문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발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치료사들이나 엄마들이 제 유튜브를 보면서 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막상 몇 번 써보면 효과를 볼 테니까. 근데 그렇게 잠깐 효과를 보는 식으로 가다가 이 아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배울 때를 놓쳐버리면 그러면 그때 돼서는 다시 그동안 했던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슈퍼팀을 만들어서 치료사들이 각각의 현재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자기 것으로 만들게끔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게 케이스가 오픈이 돼야지 알려줄 수 있는 거지. 그냥 엄마들이 그냥 툭툭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그만이지 뭐. 근데 엄마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왜 안 알려주지, 왜 안 알려주지? 근데 실제적으로 엄마들이 아이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제가 보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엄마가 물어보는 것만 가지고 상담을 해줘서 이렇게 하세요? 과연 그게 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직접 아이를 보지 않는 이상은 조언을 드리지 않는 거고, 정말 제가 슈퍼팀이 아닌 이상은 치료사들이 물어봐도 제가 이 아이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왜? 그 치료사가 정말 그 아이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한 여학생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것은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이의 어떤 지능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모님들이라면 정말 빨리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석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학교 공부가 아닌 이 아이의 어떤 그런 자립과 독립에 필요로 한 좀 인간답게 사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경계선 지능 70대 중반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서 그냥 반복적인 학습으로 좀 따라가다가 학원이나 공부방 다니면서 따라가다가
중학교 가면서 정말 벽에 부딪혀서 좌절해서 지능이 뚝뚝뚝 떨어져 버리는 현실을 볼 때 이 아이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아이들이었거든. 근데 엄마들이나 치료사들이 여기저기 카페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걸로 막 어찌됐든 꾸역꾸역 막 끌고 가서 시키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아이들 정말 어 도사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녀처럼 모가지 끌려가지고 버티다가 결국은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자포자기 하는 현실이다. 정말 저는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6년 동안 잘 준비를 했으면 그래도 정상진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돼버리는 거. 이거는 엄마들과 치료사들이 너무나 조급하고 남들이 하는 것만 쫓아다니고 진짜 해줘야 될 것을 해주지 못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결국은 평생 고통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누가 제 동영상을 보고 또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시고 정말 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아이가 조금 더 살아가면서 인간답게 대우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